먼저 문장들을 몇 개 드려볼게요. Kiss me. Give me a kiss. Push it. Give it a push. I fall. I have a fall. 이 왼쪽 문장들과 오른쪽 문장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는 동사, 하나는 명사요. 당연히 그런 뻔한 문법 시험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언어는 메시지의 전달이라고 했죠. 그럼 질문을 조금 바꿔서 다시 해볼게요. 영어 화자들은 kiss me 라는 짧은 문장 대신에 왜 굳이 give me a kiss 라는 더 긴 형태로 말을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영어 사용 설명서입니다. 오늘은 조금 가벼운 주제로 품사의 고정관념 깨기 프로젝트 2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품사의 고정관념 깨기 프로젝트 1편에서 우리가 흔히 명사로 알고 있는 단어들이 동사로 쓰이는 활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예를 들어 Why don't you water the flowers? 라는 문장에서 water가 명사가 아닌 동사로 식물에 물을 준다는 의미로 쓰이고, 마찬가지로 microwave this for 2 minutes 라는 문장에서 microwave 역시 동사로 전자레인지로 음식 등을 가열한다는 의미로 쓰인다고 했죠. Why don't you water the flowers for me, Caillou? Why don't you water the flowers for me, Caillou? We're going to microwave this for 2 or 3 minutes. Now we're going to microwave this for 2 or 3 minutes. 그 밖에 신조어들에서 이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우리에게 친숙한 넷플릭스도 동사로 사용해서 You wanna Netflix something? 넷플릭스에서 뭐 좀 볼래? 소셜미디어에서 친구 추가할 때도 그냥 You can friend me. 날 친구 추가해도 돼. 처럼 굳이 You wanna watch something on Netflix 라든가 You can add me as a friend 처럼 길게 얘기하지 않고 명사를 동사로 심플하게 짧게 사용한다는 거죠. 이게 일종의 언어의 경제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You wanna Netflix something? You wanna Netflix something? You need someone to friend. You need someone to friend. We? You can friend me. We? You can friend me.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 이와는 반대로 우리가 흔히 동사로 알고 있는 단어들인데 원어민들이 명사로 사용하는 경우들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fall, cut, try, push, pull, hug, shake 다 우리가 흔히 동사로 알고 있는 단어죠. 예문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I had a fall. What? I had a fall. And I actually got like a cut. They got like a cut, like on my ear. Give it a try. Give it a try. Come on, give it a push. Give it a push. Give it a pull to tighten it. Give it a pull to tighten it. Give me a hug. Close it up, give it a shake, give it a shake. have a fall, got a cut, give it a push, give me a hug, give it a shake 등 앞서 보여드린 단어들이 명사로 쓰이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어쩌면 이런 표현 자체를 본 적이 없으시거나 그런 표현이 있다는 건 알아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급급해서 막상 사용해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영어 화자들은 그냥 동사를 표현해도 될 걸 굳이 명사 형태로 바꿔 사용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방금 보여드린 I had a fall 대신에 그냥 I fell, give it a push 대신에 그냥 push it 라고 하면 될 텐데 명사 형태로 그것도 언어의 경제성에 맞지 않게 굳이 더 길게 사용하는 거냐는 거죠. 그런데 이건 사실 한국어 화자들에게 크게 어렵지 않은 개념일 수도 있는데요. 먼저 제일 많이 쓰이는 give 목적어, 명사의 형태를 예로 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give의 뜻이 뭐죠? 주다. 그리고 a는 관사로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give me a pen 이라고 하면 나한테 펜 하나를 줘 라는 의미인 건데 여기에 펜 대신에 동사의 의미를 지닌 단어가 오면 그 행동을 나에게 한번 해줘 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give me a hug 라고 하면 나에게 포옹 하나를 줘, 즉 나 한 번 안아줘 와 같은 뉘앙스를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이 a hug, 즉 한 번 안아준다는 표현은 이 지속적이지 않은 단발성, 즉 그 행동을 잠시만 한다는 뉘앙스를 주고 추가로 이 관사를 통해서 추상적인 개념들을 구체화시키는 역할도 하죠. 이에 대해서는 향후 관사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hug me 라고 하면 직역하면 날 안아 인데 어떻게 들리세요? 네, 상대적으로 명령적으로 들리죠. give me a hug 또 명령문이니까 어차피 같은 거 아니야? 생각하실 텐데요. 한국어로 나 안아 라고 말하는 거와 나 한번 안아줘 라고 말하는 거랑 그 다른 뉘앙스가 막 느껴지죠. 그 이유는 한국어에서도 이 뭐뭐 해주다 는 의미가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완곡하게 느껴지는 거죠. 추가로 give me a hug는 이제 구체적인 포옹 한 번의 뉘앙스를 나타내는 반면 hug me 라고 하면 단순히 안는 행동 그 자체만 집중하는 거라서 문맥에 따라서는 포옹과 상관없이 그냥 나를 안아 혹은 안고 있어 와 같은 의미도 전달할 수 있겠죠. Give me a hug. Push, hug.
이번에는 명령문이 아닌 평소문의 예를 들어볼게요. 과거형 평소문으로 he kissed me 와 he gave me a kiss 라는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he gave me a kiss 라고 하면 그는 나에게 키스를 한번 해주었다, 입맞춤을 해주었다. 바꿔 말하면 난 그에게서 키스를 받았다는 의미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뉘앙스를 주죠. 반면에 he kissed me 라고만 하면 문맥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걔가 나한테 키스를 했어 처럼 원치 않았던 상황인데 걔가 나한테 키스를 했다와 같은 뉘앙스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She said she wanted to get to know me, and then she gave me a kiss. And then she gave me a kiss. He kissed me. You kissed my mom? You kissed my wife? It give me plus a 명사 형태는 다양하게 활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미끄럼틀 위에서 나 한 번만 밀어줘 라고 말할 때는 push me, 날 밀어 대신에 give me a push 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겠죠. 그리고 반대로 밀다는 push를 썼으니까 당연히 반대인 give me a pull, 날 당겨줘 역시 가능하겠죠. 그리고 참고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표현 give me a call 역시 이와 같은 형태로 전화 한번 줘와 같은 뉘앙스로 자주 쓰이는 거죠. Could you give me a push, please? Could you give me a push, please? Give me a pull, please. Give me a pull, please. Give me a call. Give me a call. Anyways, give him a handshake, pat on the back, give him a handshake, pat on the back. I heard your app. 자, 그런데 사실 이 give 목적어 플러스 a 명사 형태는 give me 뿐 아니라 give it의 형태로도 자주 쓰이는데요. 직역하면 그거 한테 그 행동을 한번 주라는 건데 예를 들어 우유에 미숫가루를 탔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give it a shake 라고 하면 한번 흔들어 주세요 와 같은 뉘앙스를 전달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give it a spin 한번 돌려주세요. give it a cut 한번 잘라주세요. give it a brush 한번 빗어주세요 처럼 사용되죠. Close it up, give it a shake, give it a shake. Shall we give it a spin? Shall we give it a spin? Yeah, maybe just give it a cut. Yeah, maybe just give it a cut. Give it a brush of water on either side. 그리고 이 형태는 청소와 관련해서도 자주 사용되는데요. give it a wash, give it a scrub, give it a wipe. 물로 한번 씻어주세요. 솔로 한번 문질러주세요. 쓱 한번 닦아주세요. 처럼 말이죠. 그리고 give it a clean 이라고 하면 방법 상관없이 깨끗하게 해준다는 의미를 전달하죠. Cut it off at the knee. Give it a wash. Give it a wash. We now have to give it a scrub. Give it a scrub with more vinegar on a toothbrush. So give it a clean with a grill brush first and foremost. 그리고 문맥에 따라서 이 give it plus a 명사 형태는 한번 뭐뭐 해줘 말고도 한번 뭐뭐 해봐 해석이 더 자연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안 열리는 문을 가리키면서 give it a push 라고 하면 그거 한번 밀어줘 보다는 그거 한번 밀어봐의 해석이 더 자연스럽겠죠. 이 뉘앙스는 특히 상대방에게 뭔가를 시도해보라고 권유할 때 아주 많이 사용되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give it a try. 그 일에 한번 시도를 줘봐라. 즉 한번 시도해봐라. 물론 과거 영평서문으로도 I gave it a try. 한번 시도해봤어. 처럼도 사용 가능하죠. Kion, you know cheetahs don't climb. Give it a try. Give it a try. Ah, well, we gave it a try. Ah, well, we gave it a try. 그 밖에도 같은 의미로 더 캐주얼한 표현으로 give it a go 혹은 give it a shot 이라는 표현도 종종 사용되는데요. 말 그대로 한번 가봐, 한번 쏴봐 같은 뉘앙스로 무언가를 할지 말지 망설이는 상대에게 한번 해봐, 질러봐 와 같은 뉘앙스로 자주 사용됩니다. Have you ever fixed a nose before? No, but I've done several toes. How different are they really? Okay, yeah, give it a go. Yeah, give it a go. Can I turn into Kinsey? Give it a shot. Give it a shot. 이 뭐뭐 해봐와 같은 뉘앙스의 또 다른 예로 give it a thought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서의 thought는 think의 과거형이 아닌 명사 형태로 give it a thought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 와 같은 뉘앙스로 쓰이는 거죠. 그리고 이 생각은 꼭 한 번일 필요는 없겠죠. 예를 들어 어떤 제안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죠. I'll give it some thought. 혹은 고민이 많을 때 우리 이런 말도 자주 하죠.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어. I gave it a lot of thought and I decided. Let me think about it. I'll think about it. Yeah, give it some thought. Give it some thought. Yeah, give it some thought. Give it some thought. I gave it a lot of thought. I gave it a lot of thought. And I decided that once and for all, it's over.
그런데 사실 영어 화자들이 단순히 동사 대신에 이 give 목적 플러스 a 명사 형태로 활용한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관사를 통해 구체화된 이 명사 앞에 여러 형용사를 붙여서 다양한 의미들을 추가로 전달하는 건데요. 앞서 보여드린 표현들을 예를 들어서 give me a big hug, 날 꼭 한번 안아줘. give me a little wipe, 살짝 한번 닦아봐. give it a quick wash, 후딱 간단히 한번 씻어주세요. give it a long push, 길게 한번 밀어봐. What? That is disgusting. Oh yeah, you might want to give it a little wipe. A little wipe. Do gather up all the uneaten pasta, give it a quick rinse, give it a quick rinse. Just give it a hard push. Give it a hard push. 그리고 특히 good이나 nice가 아주 자주 사용돼서 이 잘 한번 해줘 혹은 해봐와 같은 의미를 전달해서 give it a good shake, 잘 한번 흔들어주세요. give it a nice push, 잘 한번 밀어봐와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참고로 이제 어감상 nice는 무리하지 말고 조심스럽게와 같은 뉘앙스를 같이 전달하기도 합니다. 뭐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을 보고 nice하다고 하는 거와 거의 같은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It's like really bright there and it's darker here. And give it a good shake. And give it a good shake. Okay, all right, bend the knees. Let's give it a good pull. Let's give it a good pull. Yep. You grab this pull cord like so, give it a nice hard yank. Give it a nice hard yank. And then give it a nice little brush. And then give it a nice little brush so it shines. Really, really nice. You give it your best shot. You give it your best shot. 자, 지금부터는 give 형태가 아닌 have나 take 혹은 get 플러스 a 명사 형태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참고로 이 셋의 의미는 거의 같아서 교체 사용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 뉘앙스적 차이에 대해서는 예전에 다룬 영상이 있으니까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앞서 보여드린 표현 중에 give it a cut 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한번 잘라주다는 의미인데요. 만약에 반대로 I had a cut 혹은 I got a cut 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직역하면 그 행동을 한번 가졌다인데 문맥에 따라서 특히 부정적인 행동에는 그런 사고나 부상을 당했다는 뉘앙스를 전달해서 I had a cut on my head, 나 손을 베었어 처럼 사용되죠. 그래서 같은 그림으로 I got a little paper cut, 나 살짝 종이에 베었어 처럼도 사용하죠. And I actually got like a cut. They got like a cut, like on my ear. Oh, I got a cut. Oh, I got a cut. I need to put some antibiotic cream on my cut. It's a pretty nasty cut you have there. It's a pretty nasty cut you have there. Oh, I got a little paper cut. Oh, I got a little paper cut. 그럼 I had a fall 혹은 I took a fall은 어떤 의미로 들리시나요? 이 역시 앞서 보여드린 I had a cut과 같은 그림으로 그런 사고나 부상을 당했다는 뉘앙스를 전달해서 병원에서 이 표현이 자주 쓰이죠. 반면에 그냥 I fell처럼 동사로 말해주면 그런 사고를 겪었다는 뉘앙스보다는 그냥 나 넘어졌어 처럼 단지 그 행동 자체만 말해주는 뉘앙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Your son has had a serious fall. Your son has had a serious fall and sustained severe injuries to his chest. I had a fall. I had a fall. What? Yesterday, I fell down the stairs. I heard Lenny had a terrible fall. I heard Lenny had a terrible fall. 하나만 더 다뤄볼게요. 우리 이런 말도 자주 하죠. 이건 봐봐. 이 경우에는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give를 사용해서 give it a look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take a look at this 라고 말하죠. Why not give it a closer look? Why not give it a closer look? Take a look at this. Take a look at this. Take a closer look.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주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다루고 싶은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make plus a 명사 형태인데요. 예를 들어 make a promise, make a call, make a purchase, make a reservation, make a decision, make a complaint 등의 표현이 그 동사 형태인 promise, call, purchase, reserve, decide, complain 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대해서는 몇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이 두 형태의 차이는 무엇을 강조하느냐의 뉘앙스적 차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동사 형태의 경우는 그 행동 자체보다는 그 행동의 대상을 강조하는 뉘앙스라면 make a 명사 형태는 그 행동 그 자체에만 강조하는 뉘앙스라는 거죠. 예를 들어 reserve라는 동사의 경우 I reserved a non-smoking room. Can I reserve a window table? 처럼 예약하는 대상을 이제 강조하는 뉘앙스라면 make a reservation이라고 하면 무엇을 예약했냐보다는 예약이란 행위 그 자체를 강조해서 말하는 뉘앙스라서 우리 한국어로도 흔히 예약했어?
아니 나중에 예약할게처럼 무엇을 예약할지는 서로 알게 굳이 언급하지 않고 단지 그 예약이라는 행동만 강조해서 Did you make a reservation?처럼 단지 그 행동 자체만 말해주는 뉘앙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호텔에 객실 예약하기 위해 전화해서 예약하려고 전화드렸는데요 라고 할 때도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과 같이 굳이 무엇을 예약하려고 전화했는지 말할 필요 없이 단순히 예약이라는 용건만 전달하는 거죠. I'd like to reserve a booth. I'd like to reserve a booth.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please. Did you make the reservation? Did you make the reservation? Yeah, 7 o'clock. When did you make your reservation? When did you make your reservation? 그리고 나머지 동사들 역시 같은 그림으로 동사 형태들은 그 행동의 대상을 강조하는 반면 make 명사 형태는 그 대상보다는 그 행위 자체를 강조하는 뉘앙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품사의 고정관념 깨기 프로젝트 2편으로 우리가 흔히 동사로 알고 있는 단어들이 명사로 쓰이는 활용법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이 뉘앙스들이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아직 바로 활용하기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이 뉘앙스 차이를 알게 됐으니까 이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이 표현들이 눈에 띄기 시작할 거고 그것들이 쌓이다 보면 머지않아 자연스럽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선 다시 전치사 사용 설명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